안녕하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나는 요즘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자랑스럽다. 영국 때문에 야망이 무너져간 수많은 유럽의 역사 인물들을 생각하면 영국은 결코 얕볼 수 없는 국가입니다. 영국이 유럽연합 EU를 떠나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뚜렷한 대책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해야 하는지를 묻는 브렉시트 투표를 처음 실시한 것은 2016년이 아니라 1975년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유럽연합은 1993년 만들어졌기 때문에 1975년에는 유럽 경제공동체에 남아있을지에 대한 투표였는데 떠나지 말자는 의견이 영국 국민의 67%에 달하면서 잔류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 브렉시트 투표에서는 전 세계인들의 예상을 뒤집는 결과가 나와버렸습니다. 당시 영국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 수는 4,650만 1,241명, 이 중에서 72.2%인 3,357만 7,342명이 투표에 참여하였습니다. 선거 전 국민투표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표 전에는 유럽연합에 남아있자는 의견이 계속해서 높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막상 브렉시트 투표 결과를 까놓고 보니 런던과 스코틀랜드, 노던 아일랜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유럽연합을 떠나자는 표가 훨씬 더 많았고 결국 영국은 브렉시트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1985년 이후 영국의 화폐 파운드의 가치가 최대폭으로 하락하였다며 전 세계 금융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 우려를 전했습니다. 이 당시 글로벌 금융시장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영국의 파운드 환율이 하루 만에 1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환율 투자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환율 10% 변동이 얼마나 거대한 변화인지 아실 겁니다. FX 마진환율에 투자할 때는 한국 기준 보통 레버리지가 곱하기 10으로 됩니다. 쉽게 말해서 1억을 투자해서 10%만 상승해도 곱하기 10이 돼요. 잔고가 2억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10%만 떨어져도 1억 모두를 날리게 되는 것이죠. 2016년 6월 23일 브렉시트 투표 결과가 발표되기 전 영국 파운드 환율이 오를 것이라 베팅한 사람들은 투자금 전부를 날렸겠죠. 주식시장도 대폭락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다우, 나스닥, SP가 하루 만에 3에서 4%대로 하락했고 영국 증시는 한때 11% 넘게 추락하기도 하였는데요. 브렉시트 결정 후 하루 만에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2,450조 원이 증발되어 버렸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영국이 브렉시트를 감행하면 영국에서 분리 독립하겠다며 충격적인 선언을 하였습니다. 브렉시트 투표에서 스코틀랜드 주민의 62%가 유럽연합에 남아야 한다고 투표할 만큼 압도적인 의견차를 보였는데요. 최근까지도 변함이 없어 영국이 브렉시트를 밀어붙이게 된다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대표일간지 가디언이 공개한 최근 오피니언 여론조사를 보시면 현재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이 속해 있는 보수당 지지율이 47%까지 치솟아 제1야당과의 격차를 20% 가까이 벌려놓았는데요. 보수당은 하루라도 빨리 유럽연합에서 영국을 빼내고 싶어하는 집단이죠. 실제로 보리스 존슨은 선거 공약으로 크리스마스 전에 브렉시트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내년 1월까지 브렉시트를 완수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시간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즉, 이제 더 이상 브렉시트가 혹시라도 없던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도 사라지게 된 것이고 브렉시트는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국과 일본의 운명이 갈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앞을 내다보는 안목, 성견지명의 레벨 차이인데요. 일본은 유럽연합과만 FTA를 체결하고 영국에는 전 세계가 노딜 브렉시트 발생을 원치 않는다. 브렉시트로 일본 기업에 영향이 없게 해달라. 등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을 뿐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대신에 영국을 포기해버린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니온 게이자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혼다가 이미 영국 공장 폐쇄를 밝혔고 혼다 부품사 개인 유니프레스, 미츠신 등도 영국 사업 폐쇄를 확정했고 나머지 4곳도 폐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대표적인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인 야스카와 전기도 영국 공장 투자를 상당 규모 줄이고 대신 유럽에 투자를 늘리기로 하는 등 대놓고 영국에서 탈출 작전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일본 기업들에 대한 이미지도 예상보다 좋지 못했습니다. 영국에 막 진출한 일본의 후지은행은
일본인 상사가 영국인 부하 직원을 성희롱한 사실이 퍼져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후지은행이 해당 영국인 여성에게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 손해배상금으로 9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차례의 인종차별, 성차별, 부당대우 소송건에 일본 기업들이 휘말린 바 있는데요. 영국이 브렉시트 투표를 하자마자 영국 정부에 브렉시트로 일본 기업에 피해를 주면 철수할 것이라 경고장을 날리기까지 하였고, 현재 영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의 추이를 보시면 닛산, 혼다, 토요타만 벌써 12,700명의 영국인을 고용했고, 푸지스, 앙, 캐논 그리고 미쓰비시 어프 등의 일본 은행들까지 합산하면 고용 인원이 4만 명이 넘습니다. 이들이 모두 빠져나가면 여기서 일하던 영국인들은 실직자가 되고, 그렇지 않아도 브렉시트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영국 입장에서는 정말 제대로 뚜껑이 열릴 만한 일이죠. 반면 한국은 일본과는 상반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빠져나오면 기업들을 영국에서 철수시키는 극단적이고도 후진국스러운 대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발빠르게 영국과 협력 수준을 대폭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영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전 세계의 극찬과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영국의 GDP는 3,400조 원으로 유럽에서는 독일 다음으로 막강한 국가인데요. 한국이 영국과 FTA를 아시아 최초로 성공하면서 자동차와 부품 등의 주력 수출 품목들을 무관세로 영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대박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은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 즉 영국과 유럽연합이 아무런 합의를 하지 못한 채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나는 최악의 경우에도 한국은 여전히 영국에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내년 말까지 한국이 유럽연합과 체결한 FTA보다 강력한 수준의 협정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고, 미래음악 산업인 AI, 빅데이터, 미래차, 바이오, 시스템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공실력 있는 대학교 평가기관인 QS탑 유니버서티즈에 따르면 세계 대학 순위 탑10 안에 영국 대학은 옥스퍼드, 캠브리지, UCL,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 등 4개나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영국의 에너지 연구센터와 캠브리지 대학의 아이작 뉴턴 수리과학연구소, 카벤디시 연구소 등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소로 전 세계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아시아 최초로 한국이 협력 관계를 대폭 강화한다는 것은 엄청난 기회인 것이죠. 영국과 FTA를 체결하지 못한 국가들의 경우 자동차의 10%의 관세가, 자동차 부품에는 4.5%의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한국의 현대기아차가 영국에서 반사이익을 보며 점유율을 확대할 완벽한 기회입니다. 영국은 현재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보다 한국에 대해서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치러질 영국의 조기 총선에서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니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시죠. 영국의 대표 언론사인 익스프레스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한국을 벤치마킹하여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영국 전역에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예비 내각의 존 맥도넬 재무장관은 영국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8%밖에 되지 않지만 한국은 98%에 달한다며 한국의 정부가 주도하여 투자를 실시해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인프라를 구축한 점을 입이 닳도록 극찬하였습니다. 영국에서 아웃되고 있는 일본과는 반대로 한국이 이렇게 영국과의 관계를 급속도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최근 한국 기업들이 영국에서 대박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SK건설은 영국의 실버타운 터널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서유럽 지역의 인프라 민관 협력 사업을 따낸 것은 국내 최초의 케이스입니다. 총 1조 5천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KDB 산업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삼성생명도 이 사업에 참여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영국의 롤스로이스로부터 1조 2천억 원 규모의 수주 잭팟을 터뜨렸는데요. 롤스로이스의 매튜 총괄 부사장은 롤스로이스의 엔진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은 전 세계에 700개 이상이지만 한국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그중 상위 10개 회사라며 최고의 파트너라 극찬하였습니다. 영국인들의 한국차 사랑도 빼놓을 수 없죠. 가장 최근 자료를 보시면 영국에서 현대와 기아차의 합산 점유율은 8.97%로 포드 9.47%에 이어 2위를 기록 중입니다. 토요타, 폭스바겐, 닛산 등을 한참 앞지르고 있죠. 영국 BBC의 유명 자동차 미디어
도끼어 매거진은 지난해 한국의 현대차를 올해의 자동차 제조사로 선정하며 현대차의 i30N을 타보고는 모든 게 좋습니다. 골프 GT보다 훌륭하다. 나는 극찬까지 하였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소식을 듣고 영국을 포기해버리는 일본과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는 한국의 미래는 앞으로 더 극명하게 갈릴 것이 분명해 보이네요. 의사결정이 느려터지기로 유명한 일본은 저렇게 배신 때리고 튈 때는 정말 빛의 속도로 도망가는구나. 자, 그런데 영국이 한국을 오커스에 포함시켜 미국, 한국, 영국, 호주 이렇게 세계 최강의 4개국 동맹을 만들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원래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오커스 플러스에 포함될 후보 중 하나였지만 최근 일본을 손절하고 한국만 포함시킨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일본은 크나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영국은 한국을 오커스 플러스에 포함시키기 위해 이미 준비 작업에 착수했는데요. 한국군 관계자는 SBS와 통화에서 영국의 스페이와 타마가 부산 해군기지를 방문하고 한영연합 해상훈련도 실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아시아에서 한국과 가장 먼저 FTA를 체결했고 영국의 5대 은행 중 한 곳인 바클레이와 영국대 생명보험사 스탠다드 라이프에서 각각 의장을 역임한 그림스톤 부장관은 영국 정부는 한국과의 교역 및 투자 기회가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다. 한국이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 이후 영국과 가장 처음으로 FTA를 체결한 국가 중 하나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영국은 앞으로 독립적인 국가로서 계속해서 한국과 협상을 이어가며 기존의 FTA를 보완하고 강화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한국은 기술 제조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 기업인 특유의 성실함, 솔직함 등도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매력적이다. 가전제품을 비롯한 한국의 브랜드들 또한 영국인들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다. 이런 다양한 이유로 영국 정부는 한국을 매우 중요한 파트너로 보고 있으며 향후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교류를 더 늘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며 한국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 대사는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엄청나게 활기찬 익스트로어더네럴리 에너지스트 나라. 조금 더 젊었을 때 한국에 왔다면 어땠을까 생각했을 정도다. 한국은 절대 멈추지 않는 나라 오 컨트리 댄 네버 스탑스처럼 느껴진다. 한국 오기 전부터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와보니 정말 모든 게 빨리 돌아가고 있었다. 한국의 독특한 경제 성장에서도 매우 큰 인상을 받았다. 전에 일했던 다른 나라에서는 경험한 적 없었던 것이다. 6.25 참전 용사들에게 현재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말해주면 다들 믿을 수 없다고 말한다. 한 나라의 모습이 70년 동안 변화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정도로 엄청난 변화를 이뤄낸 나라는 흔치 않다. 도전의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붙잡아 무언가를 해내는 것이 한국인의 핵심적 성향인 것 같다라고 한국에 대해 전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외교 관계를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일본을 손절해버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번 달 중순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할 예정이었던 당일 일정을 취소해버렸습니다. 존슨 총리가 2019년 7월 취임 이래 처음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총리의 방문으로 일본이 한국 대신 오커스 플러스에 가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푼 꿈을 꾸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죠. 한국이 오커스 플러스에 가입하게 되면 미국과 영국, 호주가 한국의 KF-21을 대규모 구매할 것이라 전문가들의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CNN은 한국이 KF-21로 초음속 전투기 엘리트 그룹 합류했다며 보잉의 F-35보다 가격 경쟁력이 훌륭하다라는 극찬을 담은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한국에 돈을 못 주겠다며 식용유 원료를 대신 주겠다는 인도네시아는 이제 필요 없어지게 된 것이죠. 오커스 회원국인 호주도 이미 한국산 K9 자주포 1조 원 규모를 수입하기로 한 데 이어 올해 추가로 한국산 장갑차 레드백 6조 원어치를 구매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호주는 한국이 중국을 꺾고 세계 최고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국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천연자원을 대규모 공급하겠다는 타격 발표까지 했습니다. 라몬 파체코파르도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KCL 국제관계학 교수 겸 한국국제교류재단 KF 벨기에 브뤼셀 자유대학부 이후비 한국 석차는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좋은 패를 주고 있다라면서 다른 나라들이 원하는 특정 기술을 보유했고 경제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패를 가졌다라고 강조하며 한국은 중국이 필요한 전기 배터리, 생물공학, 반도체를 가지고 있다며 이제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작은 나라가 아닌 두 나라와 대등한 협상을 할 수 있는 강국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한국과 세계 최강의 핵개발 국가 동맹을 구축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소형 원전 기술을 가진 한국과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군사 외교력을 갖춘 미국이 손잡고 세계 에너지 및 핵연료 시장을 싹쓸이하겠다는 계획이네요. 한국은 SMR 개발에 일찍 뛰어들어 세계 최초 소형 모듈 원자로인 스마트를 개발했는데요. 미국과 영국뿐만 아니라 호주도 이 소형 원전을 대규모 설치하겠다는 파격적인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한국과 미국이 수주를 싹쓸이할 예정인데요. 두산중공업은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 뉴스케일의 소형 모듈 원전 SMR 모델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NRC의 설계 인증 심사를 최종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소형 모듈 원전 모델이 NRC 설계 인증 심사를 모두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뉴스케일 SMR 모델의 안전성 신뢰성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공인된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뉴스케일은 미국 해야 다체코 요르단 등 전 세계에서 SMR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고 올해부터 주단 소재 주기기 등을 본격 수주하고 제작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호주의 조이스 부총리도 호주는 소형 원자력을 보유해 더 막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이 구축한 소형 원전 어벤져스 팀에 막대한 규모의 수주를 줄 것을 예고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